네, 배드 이스 굿. 그동안의 악재가 우리 시장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된 모양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어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양시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7% 상승, 코스닥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요. 네. 코스피가 3,203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아우, 네. 좋습니다. 금요일 날 진짜 깜짝 놀랐었잖아요. 이렇게 좀 올라와 줘야 우리가 또 하루가 편안하죠. 미국의 고용 쇼크가 결국에는 금리를 좀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또 실적들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미국 시장도 일단 금요일 고용에 대한 충격을 좀 딛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글쎄요, 파란색 찾기가 좀 힘들 힘들죠? 만큼 네. 웬만한 건 다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는 친구들은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들도 그러게요. 있겠지만 네. 이런 날은 좀 같이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좀 크게 튀어오르는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BM, 네, 그렇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뭐 1,100%가 넘게 올랐다. 실적이 일단은 좀 뭐랄까, 깡패다. 네. 역시 기업은 실적이 또 돈을 받쳐줘야죠, 잘 벌어야 여러분들. 뭐 된다.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그러게요. 실적이 네. 받쳐줘야 그 실력 아니겠습니까? 선희 씨, 저희 프로가 거의 뭐 1년을 딱 거의 찍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김밥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밥주, 네. 뭐 풀무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풀무원 4% 넘게 오르고 있고, 우양도 그러는데 캐대원에서 우리 김밥. 등장인물들이 통김밥을 이렇게 뜯어먹는 게 챌린지가 돼가지고 김밥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냉동김밥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뭐 외국에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캐대헌까지 맞아요. 가세하면서 네.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세자 개편안 때문에 네.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었는데, 신임 정책위의장이죠. 한정혜 위의장이 2025 세제 개편안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을 또 밝혔고, 네. 글쎄 이제 수정안이 뭐 나올지 혹은 어느 정도나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경청하겠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네요. 경청하고 또 반영하고 반영하겠다. 10억은 아니어야 되고 돌아가든지 더 올리든지 잘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도 괜찮으니까 네. 앞으로 섹터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김영환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시장이 내려도 올라도 차분한 우리 위원님 때문에 단단한 어떤 캐릭터 같아요. 뭔가 네. 중심을 잡아주시는 네.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오랜만에 뵈서,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위원님? 예. 네. 지난주 정말 네. 정말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네. 저희도 좀 당황을 하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주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는 네. 좀 올라주면서 다시 약간 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 막 현장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그럼요. 오. 변동성이 거의 한 3% 이렇게 나오면은 오.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문의도 많아지고요. 대응이 필요해지는 건데, 저희도 약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빨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유도 좀 심플했고 돌아가는 이유도 좀 심플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드릴 얘기에서는 그래서 뭐 세제 개편 이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의 상황이 약간 또 뭔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도 미국의 조금 상황이 드리고 싶네요. 우리도 우린데 미국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8월 시장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이 우리 1주년? 맞아요? 여러분 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5일에 시작을 아침엔 해서 투자. 아침엔 네. 투자가 8월 5일 1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시장이 감사합니다. 좋으니까 네. 또 박수도 시장 치고. 안 좋았으면 오늘 이 얘기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 사이클 도니까 오늘 시장도
축하를 해주는 느낌이라 저희가 자축 한번 박수를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슈퍼챗까지는 아니지만 박수 정도는 저희 그러니까요.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없었으면 또 저희 그럼요. 프로그램이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파일럿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한 사이클 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최우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자님이 누구 생일 하시는데 아침엔 투자 생일이에요 오늘. 저희 생일은 네. 챙기질 않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침엔 투자 생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네. 뭐 저희 축하받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감사 말씀드린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작년 8월 5일이 진짜 급락의 날이었거든요. 기억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예. 급락의 날이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번 8월도 초반에 8월 이렇게 좀 힘들게 시작하나 그러니까요. 뭐 네. 이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8월 시장 흐름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지금 보고 계신지 위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뭐 시장 날이 너무 급락이라서 네. 그래서 맞아. 8월은 힘들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또 그 한편으로 저희는 그러면서도 조정시 매수라고 얘기들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시 매수. 예, 저희의 전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어긋나거나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두 가지 변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제일 큰 거죠. 제일 컸죠. 그리고 사실 재밌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나머지들은 좀 빠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올랐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이 좀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네. 요즘 미국의 매크로 지표 상황들이 조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같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거는 또 약간 한국 시장 상황이랑은 별개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라서 그런 상황이 앞으로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세제 개편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만약에 뭐 정부랑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은 약간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움직이면 오히려 미국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좀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시 네. 매수라는 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론부터긴 하지만 뭐 양쪽 둘 다? 다 마찬가지인데 뭐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한국이 조정받는 경우에였죠. 조정시 매수 의견. 근데 지금 우리 시장 보면 사실상의 주도주가 뭐 딱 꼽을 수 없을 만큼 뭐 순환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특색이 좀 안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2차 전지가 오늘 좀 반등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건 이유가 뭐 테슬라 발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약간 이제는 경영에 다시 집중해라. 우리가 보상도 줄 테니까 네. 제발 좀 집중해달라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 악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반영하고 나서 이제 또 그런 앞으로 나올 것들은 좀 좋아질 이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요즘 AI가 워낙 뜨거워지는 거에 뒤에는 테슬라의 AI가 사실은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쪽을 다 작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다른 AI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좀 싸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같이 가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과 또 미국 상황도 같이 이야기를 준비를 또 해주셨다고 하는데 국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살펴보면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제 개편안 이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이유도 심플했고 되돌리는 것도 심플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였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투자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세제 개편안이 왜 우리한테 당황스러운 거였던 거냐면 네. 정부가 이제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 그리고 주식 쪽으로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한국 가계 자산을 이동시키겠다 이거였는데 그걸 위해서 자꾸 당근을 주는 것들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그 당근을 통해서 끌어올려 놓고 세금으로 다시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걸로 돈을 벌라는 거냐 말라는 그러니까 당근인 거냐.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채찍만 때리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그런 있었죠.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이 선진화돼서 한국의 매력이 생겨서 충분히 그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확인이 된 뒤에는 증명되고 나면 세금이 나와도 당황스럽지가 않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증명된 게 없는 그러니까 제도가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그게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세금부터 내라라가 되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키워주겠다는 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가 결국은 미국이 이득을 가져간다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한국을 비롯해서 그러면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생각을 딱 할 만한 상황에서 네. 그나마 한국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찬물을 끼얹고 나니까 그러면 세금 내더라도 그냥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거면 미국 가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온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 뭐 세금 그러니까 뭐 한국 시장이 좋아지는 거 플러스 세금 문제가 좀 더 이연돼 주면은 한국 시장의 체력이 좋아질 시기가 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원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구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5, 6월에 비해서는 7월에 미국 주식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이었고 한국 주식은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아니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니까 청원도 막 어제 기준으로 12만 명이 네. 반대 서명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망이 나오면은 실제로 머니무브가 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장에서 미장으로 다시 갈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 대 주식 국내 자금 성격에서는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좀 물론 가계자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식 좀 접근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한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없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쉬워진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국내 부동산 아니면 국내 주식 중에서 선택을 하는 셀렉트가 한국 가게한테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사실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개인 자금이 약간 기관 자금 같아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원래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거주 이동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이런 그렇죠. 거는 네. 그러니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30% 40% 세금도 뭐 고율이 되더라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경이 있습니다. 근데 자본은 뭐 내 몸은 여기 있고 돈은 여기서 벌지만은 자본은 미국으로 이동시켜 두겠다라는 것들은 사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세금은 그 조세 회피가 굉장히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관 자금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국내 가계 자산은 어차피 국내 밖을 잘 못 벗어나니 두드려 맞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게 됐어요. 시장 상황이.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그런 부분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조금 이번 정책은 부족했지 않나. 그걸 좀 이제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보면은 여당에서는 네. 약간 이제 의원들에게 공개적 발언은 관련해서 좀 자제하고 그렇죠. 일단 비공개로 네. 회의를 우리가 열심히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경청하겠다 뭐 이런 네.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요거 10억 50억에서 10억 기준이 조금 되돌려지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러면 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뭐 이런 조정인 걸까? 네. 아니면 다시 50억인 걸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50억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이게 2020년 기준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10억 원래 그때 당시의 계획은 10억, 3억 그다음 금투세 도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10억은 아니지만 네. 20억 내지 30억이라고 하면은 네. 여튼 대주주 요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자체는 유효하고 그럼 그게 나중에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결국 금투세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50억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그 모든 과정들을 올 스톱 시켜 놓고 네. 한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선진화되는지 이걸 증명하는 과정까지 한 뒤에나 하든 말든 결정하겠다 일 것 같아서 시장 사람들이 뭐 실제로 그럼 20억, 30억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냐 이런 숫자의 측면보다는 큰 흐름에서 대주주 과세 더 나아가서 금투세 도입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좀 가르는
게 50억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아. 누가 대주주는 얼마 있어야 대주주입니까라고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50억에서 10억 이게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불안감이 좀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게 주주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뭔가 제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그동안도 있었는데 뭐 슬렁슬렁 좀 넘어갔던 거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가. 작년에 한 번 있었죠. 작년에 금투세 도입을 금투세. 하겠다고 했다가 네. 그게 굉장히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보류를 하는 시기 됐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금투세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의 방향이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사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같이 반응을 한 거고 뭐 그 반응을 한 배경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냐. 근데 한국 자본시장이 돈을 벌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은 그 좀 곤란하지 않냐. 뭐 그런 거죠. 예. 이게 점점 목소리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는 방향이지 저도 않을까 그럴 것 싶습니다.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 단체도 있을 거고 소비자 단체도 있을 거고 투자자들도 목소리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정부가 약간 이번에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밀고 가는 거는 사실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저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이번에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IB들도 뭔가 염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예. 비중 줄여야 될 맞아. 때다. 뭐 뜻이. 한국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한국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대에 못 미치게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50으로 원복을 시킬지 아니면 20억, 30억으로 할지 10억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20억으로 기준이 좀 완화는 되지만 여전히 좀 빡빡하다. 이전보다는 빡빡하다가 되면 그럼 주가 빠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축소되는 정도가 이 제도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4월 이후에 이런 방향들이 구체화되기 전에도 사실 주식시장은 그 전부터 사실 뜨거웠던 섹터는 있었거든요.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섹터로 관심이 이동해가는 게 사실은 더 크지 주가 지수의 방향성은 뭐 좀 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게 주가가 지금이 고점이고 떨어지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비중 줄여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빠질 거예요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네. 저는 약간 배분의 차원에서 굳이 약간 그 투자자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이죠. 굳이 한국 주식 하느니 미국 주식을 하든 아니면 대만을 하든 일본을 하든 뭐 이런 관점에 더 가까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항상 자본을 주식 내지 채권 내지는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배분해 두는 과정에서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내리는 관점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 비중 축소라는 거는 이게 더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국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뭐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 그거를 한국 주식 망한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굳이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네. 망한 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온 시기와 어떤 이유로 드는 점들이 뭔가 이제 우리의 이 세금 관련된 이슈와 좀 이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인가 네. 라는 생각도 들어 조금 더 충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심리가 받쳐주면 이제 섹터별로 호재도 눈에 보이게 마련인데 네. 뭐 예를 들면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AI 국가대표 네. 저는 굉장히 선정이 오랜만에 되긴 그 했어요.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탈락 6개월에 뭐 한 팀씩 탈락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서류에서 이제 10개 팀이 있었고 최종 5팀 여기에서 이제 선정 거쳐서 뭐 한두 개 남겨둔다 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업스테이지, SKT, NC, LG 이렇게 네. 정예팀으로 선정이 됐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AI 국가대표 어쨌든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지원 규모가 2천억 원이라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하나는 최근에 메타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써서 AI 관련 특급 인재들을 막 채용을 하고 네. 뭐 데이터 센터도 슈퍼 클러스터 이런 거 짓겠다고 하는데 각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2천억 원보다 훨씬 상회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명 연봉이 1억 달러, 그러니까 1,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하면 인재 채용을 한 명 하는데 1,400억 원을 예. 2명 하면 그 예산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지금 메타가 사실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재 채용에.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수천억 달러, 한국은 2천억 원이면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AI를 얼마나 잘 구축할 역량이 있느냐, 약간 그런 얘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뭐 여든 필요는 합니다만, 네. 뭐 경쟁력의 차원에서 어려운 얘기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비해서 두 분도 네이버 검색량이랑 그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구글이나 아니면 챗GPT 검색 얼마나 더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 좀 덜 하지 않나요? 네이버는 저는 이제 국내 맛집 찾을 때 말고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AI로 많이 넘어갔죠. AI로 많이 그렇죠.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트래픽 차원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쪽으로 보여주고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는 정부 투자로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IT 강국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인터넷망을 잘 깔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차원을 좀 초점을 맞춰 보면은 네. 사실은 갈라파고스 효과가 컸죠. 그러니까 그 외국 빅테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액티브엑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국만 잘할 수 있도록 만든 놓은 게 여전히 안 풀리고 있는 게 뭐 정밀지도 반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유역 협상 과정에서 좀 걱정했던 게 그런 거 다 풀라고 할까봐. 그러면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다 미국 빅테크 이용률이 막 80% 90% 가버리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거 끊어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협박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지 않을까? 걸려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긴 하죠. 이번에는 그런 요구는 없었다고 이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협상단에서는 네.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건 좀 다양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의 갈라파고스 효과는 남아 있고 그 안에서의 제 역할은 계속 할 거고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미국 AI가 올라가면 한국도 따라 올라간다. 그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네. 약간은 성장주보다는 경기 사이클 관련주라고 보는 게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오히려 한국의 AI 관련 성장은 그것보다는 하드웨어랑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게 여전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당장에 여기에 포함이 된 기업과 안 된 기업, 뭐 된 기업이 아주 크게 오른다보다 안 된 기업이 좀 떨어지는 거인 것 같아요. 카카오가 오늘 이런 맞아요. 시장에서도 한 2% 빠지거든요. 네. 카카오가 포함이 안 됐죠. 포함 안 됐습니다. KT도 포함이 안 됐고 예비로는 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이야기 했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전담 새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 이노엑스랩이라는 새로운 팀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도 시동을 걸어보겠다라는 뭐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피지컬 AI 또 휴머노이드 이꼴 로봇이 또 유망할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이노엑스랩이라는 게 AI를 디바이스에 담는 거를 연구하는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요즘은 너무 반도체 얘기만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만은 이전에 한때는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던 시기가 있었고요. 아니,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갤럭시 너무 지금 반응이 잘 좋다고. 나왔다고. 네. 근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그 사이클 산업이 돼 있는 교체 수요만 있는 네. 신수요가 없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가지고 승부하는 게 사실은 좀 관심사를 못 받는 아쉬운 좀 측면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AI가 들어간 디바이스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AI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휴대폰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 거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뒤처지면은 노키아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요즘은 또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 뭐 스마트폰 시대에 못 따라간 피처폰 같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삼성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 단기적으로 따지자면은 삼성전자 자체는 로봇으로 움직이기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고, 근데 항상 또 그럴 때 뭐 삼성이 샀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자면은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는 뭐 테슬라 이번에 수주를 그렇죠. 했지만 네. 뭐 수익성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튼 지금 계속해서 TSMC에 밀려서 그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반등시킬 수 있느냐? 그럼 이게 증명을 해내면 다른 데서 파운드리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꽤나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그거는 AI 테마에서 삼성이 좀 소외된 상황이었는데 그 AI가 확실히 묻은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얘기고 또 하나는 레거시 반도체의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연초에 좀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게 좀 뭐 모멘텀이 좀 덜해진 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가전 같은 거 잘 안 바꾸고 네. 휴대폰도 잘 안 바꾸고 네. 뭐 좋긴 한데 쓸 돈이 없어서 못 바꾸겠어 맞아요. 이러면 사실 네. 의미가 없는 나도 얘기가 되는 바꾸고 거니까요. 싶어. 네. 네, 저도 항상 바꾸고 싶지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 얘기가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관세 맞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IT 제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관심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삼성전자 주가 자체에는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다만 로봇주들은 그거랑 별개로 테마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소리가 초코송이님이 조금 작게 들린다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님 요거를 약간 이렇게 올려 마이크를 주시면 조금 네. 더 이쪽으로 좋아요. 네. 전방에 뭐 함성 3초간 한번 하고 갈까요? 또 잘 듣고 싶으신데 네. 약간 작으셨나 봐요. 이제 잘 들리실 거고 조선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가가 이번 협상에서 굉장히 그렇지. 큰 역할 제1의 네. 큰 역할을 했다. 뭐 다들 많이 들으셨을 모자 거고 10개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갔다면서요? 마가 모자, 네. 마스가 모자로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마스가라는 그때도 말씀드린 카피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기는 이거는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마가를 워낙에 미국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기 좋아하는데 맞아, 네. 거기에 이제 쉽빌딩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뭐 카드로서 우리가 어쨌든 낼 거였으니까 좀 카피가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 오늘도 좀 괜찮게 다시 올라갑니다. 네. 조선은 어떨까요? 네, 조선 네. 좋게 봅니다. 그래요? 사실 뭐 4천억 투자 네. 중에서 조선 펀드가 차지하는 금액이 크다는 거. 네. 사실 이제 뭐 여튼 그 한국 정부가 출자를 하는 거든 뭐든 한국의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주가 생기고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만 나가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죠. 일단 뭐 그런 점에서 자금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조선이 가지는 돌파해야 되는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뭐 지금까지 주가는 잘 갔는데 네. 근데 그게 향후 수주를 다 반영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신규 수주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토큰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주는 이미 많이 받았고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올라가는 만큼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건데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친환경 선박의 그 교체 수요가 이 사이클을 길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뭐 3년치 정도 반영하는 게 맞았는데 이게 5년, 10년 가는 사이클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뭐 그런 밸류에이션 확정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하나가 이번에 나온 마스가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 MRO 얘기 있죠. 미국의 뭐 선박들을 특히 군함들을 한국이 정비해 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네. 거인데 이게 좋은 점이 뭐 그 하나는 생각보다 이익률이 좋습니다. 이 분야가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배를 만드는 것보다 정비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매출이 빨리빨리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수익성이 정해져 있는 수주 네. 말고 신규로 더 수익성 좋은 수주를 받으려면은 그게 반영되는 시점은 2030 뭐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좋긴 합니다만 할인을 또 때려야 되는 종류의 실적이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6개월 뒤부터 당장 실적이 나오는 뭐 정비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조선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번 마스카 얘기가 조선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 확충해 준 거는 분명히 사실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들이 좀 줄어들수록 더 확실한 것들로 자금들이 쏠릴 수 있으니까 조선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의 사실 임기는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이번 마스카 협력으로 계속해서 조선업에 대한 미국향 협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조선 같은 경우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우리가 뭐 독점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산업의 공급이 독점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좀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 일부, 한국, 중국 정도가 그렇죠. 거의 다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한국 말고 다른 한국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렇죠. 일단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계속 이용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니까 뭐 조선의 협력은 앞으로도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우리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 미국 얘기로 입으로 갈까요? 좋습니다. 미국 좋아요. 이야기, 네. 미국 상황이 좀 변화되고 네. 있다라는 이야기, 감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광고 듣고 저희 미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영환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 약간 동력이 약해져서요. 1.5% 상승 3,195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해서 2%대 상승 유지 800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미국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코스피 밴드까지만 마무리로 좀 들어볼까요? 좋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탑픽은 뭐냐. 맞아요. NH투자증권이 뽑고 있는 섹터를 좀 꼽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도 불확실성은 좀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과의 어떤 맞짱을 좀 떠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투에서는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적 개선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뽑고 계시는 탑픽하고 뭐 4천 간다, 5천 간다 하는데 현 시점에서 코스피 밴드 한 번만 살펴주시죠.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이긴 한데 뭐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분야라는 생각은 들고요. 8월 정도는 좋게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타깃은 이제 저희가 7월달에 내년 상반기까지 3,600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계획들이 다 잘 됐을 때를 얘기한 거고. 일단은 지금까지로서는 불안하긴 합니다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3,600일 거고요. 그게 썩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3,300이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대비 주가 PER이 한 11배? 3,400 가면은 한 11.7배 이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과거 고점 정도 나오니까 그게 좀 실망스러워지면은 상단이 한 200-300포인트 빠질 수 있겠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일단 3,600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업종은 크게 보면 이제 AI와 마스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AI와 마스카. 조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는 이제 조금 쪼개 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원전 이런 쪽. 사실은 요즘은 AI 투자를
엄청나게 늘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러면 전력 인프라 부족이 심해질 그렇죠. 걸이라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AI 관련주를 이쪽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과 방산은 뭐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로서의 가치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알파로 볼 만한 것들이 뭐 엔터, 컨텐츠 그리고 바이오 이런 네.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엔터나 컨텐츠는 뭐 캐대언이나 또 요즘 애플 TV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K-팝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가 약간 오늘 미국 얘기를 드리면서 왜 바이오냐라는 좋아요.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다음 그러면은 미국 이야기로 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고용 쇼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 쇼크를 딛고 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아까 뭐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당길 수 있고 네. 어쩌면 폭을 더 크게 인하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위원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네. 먼저 나왔던 게 그 고용보다도 네. PC 물가가 먼저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야? 물가가 생각보다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정도보다 고용이 나빠지는 게 더 센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입니다만은 오히려 약간 길게 보면 호재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도 하루 만에 좀 반응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가 경제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나쁜 거는 뭐 누구나 봐야 되는 사실일 텐데 문제는 관세가 경제에 나쁘냐가 아니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이게 관세라는 거는 셋이 나눠내는 셈이거든요. 뭐 한국 기업이 뭐 한국 기업, 미국 가게라고 딴짓이면은 네. 한국 기업이 다 부담을 하고 하나도 금액을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한국은 이익은 엄청 나빠질 거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매출이 줄거나 자기들이 더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매출이 줄어들 이유도 없고 미국의 물가도 안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미국 기업이 다 부담한다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익은 또 문제 없고 매출도 문제가 없고 미국 기업 이익이 깨지겠죠. 반면에 미국 가게가 다 부담하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게 다 제품 가격에 전가가 네. 될 테니까 경제는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이걸 부담해야 되느냐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미국 기업이 많이 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거를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관세를 다시 국민들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환급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고용이 나빠지기는 하는데 물가는 고용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덜 올라가서 네. 사실은 정책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가 이제 그날 그 금요일부터의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60%대 이 정도 하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음날 80%대 지금 90%대까지 94%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당장 경기는 나쁜 것 같지만 사실 뭐 정책의 차원에서 유동성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배드 이즈 굿 효과가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더 빠르게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치라고 해야 되나? 인사적인 측면에서까지 따지자면은 네. 뭐 쿠글러 이사가 이번에 사임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매우 기뻐했다는 소식이 그러니까 신임 이사를 뽑으면은 또 트럼프 예.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그런 네. 게 더더욱이나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이게 뭔가 네. 우리가 이런 인사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 제가 너의 나라 저기 지금 인사까지 챙겨야 되는지. 아니 이번에 고용이 네.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수정되면서 뭐 통계국
국장도 해임이 되고요. 해임하고 네. 이런 것도 뭐 미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인하 시기가 언제고 폭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 같은데 요거 결론에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면 요 인하 시기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바이오도 좋을 거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금리 그런 인하 식이죠. 사이클. 네. 예, 금리 인하가 오면은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분야가 성장주, 그 중에서도 항상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게 이제 바이오였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는 별로 안 올랐고 AI만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왜 바이오가 좋아지냐? 이게 결국은 M&A 이슈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약이라는 건요 다른 종류의 그 제품이랑 다르게 시장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병률이란 것들은 사실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시장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신약이 나오면 100, 그 중간에 부러지면 그러니까 그 탈락한 그 승인을 못 받으면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거는 다 확률적으로 평가를 받다가 어느 한 그 신약을 개발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M&A가 됐다. 비싼 값으로 M&A가 네. 됐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도 실험이 더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 최종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M&A를 강화하는 것들이 결국은 얼마나 싼 돈으로 그 제약사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금리 인하. 가 금리 인하가 네.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되고 M&A가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의 제약사들의 가치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되지 않겠느냐.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 계획은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빨리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는 뭐 이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특허 약을 만드는 혁신을 방해하는 얘기가 되니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은 특허 기간을 짧게 한다던가 특허 만료되고 나면은 뭐 어떤 형태로 자꾸 그 우회해가지고 연장하는 것들 허용 안 해준다던가 그래서 아주 새로 나온 특허약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신약 개발의 필요성은 사실은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가약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하면은 신약이랑 바이오시밀러가 같이 가고 기존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오히려 조금 M&A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대응을 안 하면 자기들의 가치가 좀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섹터랑 정리해보면 AI, 조선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뭐 엔터, 컨텐츠, 바이오까지 이렇게 관심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주가 간밤에도 굉장히 좀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맞아요. 실적 시즌입니다. 팔란티어. 저는 굉장히 이제 조금 떨어질 때 또 겁먹고 이제 내놓은 사람이어가지고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오늘도 팔란티어 너무 금방 팔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사상 첫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AI 최대 수혜어라고 했는데도 약간 의심을 품고 있었던 분들도 많거든요. 팔란티어 도대체 너네 뭐 수익 어떻게 낼 건데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10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근데 1년 새에 500% 과열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AI의 분야의 최대 수혜주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좀 긴 그림에서 이 회사의 청사진을 조금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주가의 움직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고 약간 옛날에 테슬라처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약간은 팔란티어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뭐 국방부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랑 하니까 그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AI의 도입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제조업 공장들은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 환경을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AI를 도입하면 아니면 로봇을 도입하면은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못합니다. 기존 거를 개선하는 형태로는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야 AI를 써서 뭐 하나 새로운 걸 해봐라고 하면은 잘 못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나와서 우리는 AI의 기본 바탕을 두고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처음부터 다 쌓아 올리겠어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멋진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팔란티아는 그런 걸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좀 그런 네. AI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그걸 활용한 로봇이 도입됐을 때 어떤 형태로 공장을 만들어야 이 공장을 최대 효율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걸 조언해 주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I를 활용한 컨설팅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AI가 모든 곳에 다 쓰이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그런 상상력이 좀 중요한 주식이고 그게 현실에 어느 정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를 뭐 이번 실적도 역시나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테슬라 아까 얘기 좀 했었는데 네. 테슬라 뭐 리스크가 있다면 머스크 리스크. 머스크 리스크. 이것 때문에 대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머스크 그죠? 리스크. 어떤 대책이죠? 40조를 그러니까. 줄 테니 가만히 좀 있어달라. 보상 패키지. 보상 승인을 했죠. 패키지. 네. 그러니까 사실 창당한다, 아메리카당 만든다, 뭐 대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를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망한 분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상책으로 돈을 좀 이렇게 40조 원을 보상을 좀 해줄 테니까 사업에 집중해. 사업에만 집중해달라 본업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또 2차전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황당하게도 머스크의 빅픽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사실 머스크는 2018년에 이제 보상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분율을 올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20%에서 안 됐죠. 30% 넘게. 근데 그게 소송 걸리면서 안 됐죠. 네. 약간 그래서 다시 이걸 받아내려고 뭔가 내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주주들도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라.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내놔라. 나는 빅픽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튼 간에 지금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머스크는 네. 뭔가 이 하나에 미치면 그 분야에 그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긴 할지언정 성과를 낸다.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믿음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정상화되고 있는 거였으니 뭐 돌아와서 제대로 경영 복귀를 하겠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지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머스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하나는 자율주행일 거고 하나는 옵티머스일 거고 특히나 자율주행은 이제 약간 시작을 했고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데 약간 또 소송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머스크가 돌아와서 제대로 갈구기 시작을 하면 뭔가 또 엔지니어들이 또 효율적인 개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네. 우리가 미국 얘기를 쭉 좀 해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올랐어 고점이야 뭐 그런 얘기도 계속 있어요. 네. 뭐 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게 또 미국 시장이다 보니 뭐 지금 시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 더 간다는 목소리 있는 것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떤 관점이 좀 중심이 필요해요. 미국 시장을 볼 때.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네. 경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경고는 뭘로 주로 나오나요 지금?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죠. 너무 올랐다는데 어. 그 경고가 되는 시그널을 생각해 보면요. 그 결국은 일드갭,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 대 채권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물론 약간 그 미래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이 버는 수익 대비 주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주가 대비 수익이 되면 결국은 이게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내느냐. 네. 그럼 채권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에서 이 금리가 몇 프로 나오느냐. 이걸로 비교를 하면은 항상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 확정적으로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고 주식은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 불확실하니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그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싼 거다. 이런 거 과거에 단기적으로는 좀 잘 맞았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더더더 잘 나오면 결국은 돈을 더 잘 벌게 되면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극복을 해왔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3년 뒤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거야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네.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버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흔들하는 그럴 법한 정도의 지표 상황에 와 있는 건 맞고, 그런데 미국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 실적들 보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뭐 이게 뭐 큰 틀에서의 리스크가 커졌다?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하다. 근데 수익이 약간 특정 분야 중심으로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해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네. 아까 이제 우리 시장부터 해서 미국까지 얘기를 했고, 미국의 변화 조짐은 이제 금리고, 이게 9월에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예. 폭은 심지어 비컨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지표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배분을 어떻게 해봐요? 우리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혹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좀 둘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네. 갈 것 같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결국은 이번 장의 핵심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도 풀고 금리도 낮춰주면, 그리고 또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커지면 그게 다시 현물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로까지가 만들어지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할 여지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럼 그렇게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은 뭐 사람들이 돈 더 생기면 미국 주식 사는 거 아니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식으로도 돈이 갈 거고, 일부 다른 나라도 돈이 갈 거고, 한국으로도 돈이 올 거고. 근데 한국이 좀 더 가져오려면 이 세계편을 비롯해서 한국의 밸류 뭐 그런 거버넌스 개혁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덜 오겠죠. 그래서 방향은 같은데 그 우위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 내부의 동력이 꽤나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튼간에 같은 방향으로는 간다. 예, 그리고 그 방향이 여튼 유동성이 메말라가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방향일 테니 기본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높여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분야가 미국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AI 기업들이 많이 좋고, 왜냐면 이쪽들은 사실은 B2B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세 영향도 없고. 네. 근데 다른 쪽들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그 관세가 결국은 어디에 귀착돼서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있을지를 약간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B2B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AI가 그 모멘텀이 제일 강하고, AI는 아니지만 B2B에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뭐 조선방산 같은 쪽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세도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관세 금방 또 숙제를 네. 끝내니까 네. 스위스 이런 데는 39% 캐나다. 막 맞고, 막 캐나다 아직 안 끝났고, 인도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한다고 더 때려 맞고, 아직 관세도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품목별 관세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혹시나 관세 이슈 등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 우리 김영환 위원님 모셔보고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5%대 상승, 코스닥 2%대 상승, 코스피는 3,196선이고요. 코스닥은 801선 지금 위치해 있고요.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도가 높은 시장이네요. 2차 전지 쪽이 네, 이쪽에 좀 그렇군요. 몰려 있으니까 또 코스닥의 힘이 오늘 그런 더 영향도. 강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